예. 그 말 같으면 이러이러하게 되면 나라가 가지는 그 부를 더 많이 생산할 수가 있다. 예. 또 그 부를 어떻게 분배를 해가지고 쓰면은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런 이 구체적인 방법을 가르치는데 네. 그것을 국민학교에 아무리 가르쳐도 소용이 없습니다. 네. 그것은 그냥 말하자면 시간의 낭비고 또 말하자면 이 배우는 애들의 그 정신을 흐리게 만들어요. 네. 똑바로 이렇게 가르쳐야죠. 이제 선생님 말씀을 쭉 들으면서 하나의 그 교육에 대한 선생님의 생각을 이제 읽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또 다른 또 궁금한 부분이 생긴 것은 말씀 중에 예. 아까 그 신자유주의를 잠깐 언급하셨습니다만 예. 사실 우리나라의 그 경제 성장의 주축이 된 경제 정책의 핵심은 미국의 그것을 따라한 거 아니었겠습니까? 예. 학교도 그랬었고요. 예. 그 방향성에 대해서 올바른 방향이었다고 평가하십니까? 아니면은 그 반대라고 평가를 하십니까? 미국의 그 경제 발전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자유주의를 가지고 발전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미국의 그러니까 식민지 시대 때부터 독립 1776년 독립 전서부터 자유주의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 만침 발전해오고 뭐 아주 그 도중에 이야기가 많습니다만 뭐 다 생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는 문제는 그렇습니다. 그거는 따라서 어떤 나라든지 간에 확실한 법제, 이 법과 말하자면 그걸 집행할 능력만 있다면 자유를 이제 하는 것이 좋아요. 네. 그건 뭐 전혀 난 미국에 10년이나 살아서 잘 압니다. 네. 그런데 요거는 문제는 자유주의를 하게 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느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네. 자유주의를 해가지고 잘 되는 그 한계가 있고요. 그 이상은 자유로 해서는 안 되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 이를테면 예를 들어 말 같으면은 네. 은행이 투기를 하기 시작한다거나 그건 안 되겠지 않습니까? 네. 합법적이라도 그건 안 됩니다. 네. 따라서 은행 사람들이 투기를 한다. 이거는 막아야 됩니다. 이를테면요. 네. 뭐 그런 게 많지요. 그 노동조합은 아무 때나 파업을 해도 된다. 그거 절대 안 됩니다. 네. 그 파업을 하려면은 파업의 조건이 있어야 되고 말하자면 그 하는 방법이 합법적이어야만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자유주의가 경제를 발전시키는 그 한도가 있어요. 예. 아무 때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는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정부와 개인의 자유와 정부의 통제가 그것도 역시 병행해야 된다. 예. 바로 그게 케인스주의나 비슷한 거죠. 그렇다면 지금 미국에서 시작이 된 전 세계 금융 위기의 뭐랄까요, 어떤 그 한계점이랄까요, 내지는 언제쯤이면 그 위기가 극복이 되어서 또 한 번의 그 도약이 가능하리라고 보시는지요? 미국의 금융 위기가 시작이 된 것은 금융 부문에 대해서 완전 자유를 허용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네. 그거 아주 잘못된 거예요. 그 양반들이 자유주의라는 걸 잘못 알았습니다. 미국에도 그게 잘못이라고 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지만은 네. 경제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정치가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네. 막을 수가 없지요. 예. 그래서 그걸 못 막아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금융위기가 생겨났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요즘 와가지고서는 정부가 경제를 살렸죠. 정부가 지금도 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소위 출구 전략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요는 어떻게 아까 말씀드린 이 민간의 자유와 정부의 통제가 잘 이렇게 병행을 해 나가느냐 예. 하는 이 시스템을 아직도 잘 마련하고 있지 못하지요. 네. 아마 시일이 가면서 이걸 마련해야 되겠지요. 그럼 그 질문에 대한 마지막 질문으로요. 예. 지금 추구 전략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 그러면 추구 전략이 어쨌든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는 필요한 정책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언제쯤 그 추구 전략이 적절한 시점이라고 보시는지요? 그 나라에 따라서 다른데요. 우리나라의 경우는요? 우리나라의 경우는 난 사적인 완전히 개인의 그겁니다. 이걸 너무 늦추게 되면은 네. 그래가지고 자꾸만 말하자면 정부 지출을 늘리고 정부의 재정 적자를 늘리게 가지고 되면 예. 나중에 가서 큰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네. 어차피 언젠가는 출구를 해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 정부의
정부가 돈을 자꾸 이렇게 찍어내고 돈을 적자를 자꾸 내면서 경제가 지탱이 되는 이런 건 곤란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언젠가는 그걸 해야 되는데 그걸 할 때면은 언젠가는 고통을 좀 받아야 됩니다. 마치 알코올 중독자가 알코올을 이것을 끊어야 되는데 언젠가 끊든지 간에 끊을 때는 좀 고통스럽습니다. 네. 그런데 적당한 때에 끊긴 끊어야 돼요. 예. 난 그걸 너무 늦추면 곤란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선생님 끝으로 이제 그 마무리될 시간이 됐기 때문에요. 앞으로의 그 활동 계획 어떻게 좀 세우고 계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단편적으로 글을 좀 이렇게 쓰는 책을 하나 내볼까 하면 난 참 좋겠다. 그래서 옛날 문답식으로요. 문답식으로 이를테면 당신은 세계 경제의 현황을 어떻다고 보십니까? 네. 그러면 그 대답하고 뭐 이런 식으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이 세계는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대답하고 네. 그러면 좀 말하자면 교과서 쓰는 것처럼 이렇게 책에는 좀 적겠지만은 읽기는 더 쉽고 또 그런 게 오히려 독자들한테 더 이해가 잘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겠네요. 어떻게 선생님 오늘 저희와 함께한 시간이 즐거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아주 즐거웠습니다만 내가 너무 장황하게 말해서 미안합니다. 아예 말씀을 다 하십니다. 선생님 오늘 시간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높은 산에 올라 좀 더 넓은 시야로 세상을 보면 평소에 보지 못했던 많은 것들이 새롭게 보인다고도 하죠. 교육 또한 예외가 아닌 것 같습니다. EBS 교육초대석 오늘은 서울대학교 조순 명예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